수심결 11번째 강의입니다. 우승이 문 기종화상하되 여하시 불인이 있고 종이 운하사대 아금향여도 엄마는 공여 불신이로다. 승이 운하되 화상성언을 응감 불신일이 있고 사가 운하사대 즉 여가 신이라. 승이 운하되 여하 보림인이 있고 사가 운하되 일예 제안의 공화 난춘이라. 기승이 은하에 유성하니 상내 소그 고성의 입도 인연이 명자 간이하야 불방 성력 이로서니 인차 공안하야 약유 신해처 하면 적여 고성으로 파수 공행하리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기종화상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려 하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화상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티끌 하나 눈을 가리니 흑온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곧 알아차린 바가 있었다. 위에 든 승인들의 도에 든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를 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공안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이해하는 바가 있으면 바로 옛 승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기종화상은 마조도일의 제자입니다. 마조도일은 남학회양의 제자이고 남학회양은 육조해능의 제자입니다. 본명은 지상이고 강주의 여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체가 기묘하고 이상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두 왕이 될 상우다 라고 수군거려서 스스로 독약을 눈에 쏘여서 눈을 붉게 해서 눈이 붉은 기종화상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답에 등장하는 다른 스님은 기종화상의 제자인 부용 영운 스님입니다. 이 문답은 선문염송집 제8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의 바라제 존자와 이견왕가의 문답에서 불성은 작용에 있다 라고 하여서 그대 눈앞에 뚜렷하게 밝아서 형체가 없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종화상과 부용화상의 문답을 간단하게 추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티끌 하나 눈을 가리니 흑온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입니다. 금강경에서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즉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갈 뿐 열애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것이 사과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사과냐고 물어본다면 붉은색을 띠고 둥글게 생긴 과일의 일종이며 그 맛은 달고 시다고 말하며 손으로 이것이 사과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과 빛깔 그리고 맛으로 사과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애를 찾는 행동은 삿된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를 찾는 것은 눈과 귀와 감촉으로 찾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내가 인식하는 대상으로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를 찾고 열애를 찾는 것은 삿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질문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금강경의 개송 바로 앞에는 32가지 상으로 부처를 알 수 있다면 전륜승왕도 부처일 것이다 라고 수보리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깨친 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깨달은 이를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리석은 생각, 무명을 깨트린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부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면 대답 속에 그대 역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보고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아닌 저것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나와 대상을 나누는 생각, 이런 생각을 걷어버리면 오로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질문하고 있는 그것, 기뻐하고 슬퍼하는 바로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림이란 깨친 후에 온전하게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화두창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눈 밝은 이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보림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부용화상이 바로 그대가 부처라는 한마디 대답에 바로 깨쳤는지 그 여부는 이 문답의 맥락만으로는 미루어 짐작하기 힘듭니다. 만약 아직 깨치지 못한 상태라면 두 번째 질문의 보림은 증명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일예 제안하니 공화난추로다. 여기서 예는 일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깃털로 만든 일산을 뜻합니다. 일산이란 햇볕을 가려서 그늘을 만드는 일종의 커다란 부채처럼 생긴 것입니다. 일산이란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그늘, 그림자,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음, 이런 뜻들도 이 예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예 제안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는 일산 같은 것이 눈을 가린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흑온꽃은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나 눈을 비비고 났을 때 반짝반짝 눈 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정상이라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풀어보자면 그대의 어리석은 생각이 그대의 눈을 가려 실제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흑온꽃과 같은 것을 실제 세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어리석은 생각만 버리면 본래 모습 그대로의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한 부용화상은 첫 번째 대답을 듣고 단박에 깨쳐서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깨치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더 질문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답은 보림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첫 번째 대답에 대한 부연 설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안의 공은 공공기관, 즉 관청을 뜻하며 안은 서류, 즉 공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안은 관청의 공문서로서 공정하여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법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선에서 공안이란 당나라 시대에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흔히 사용했던 선문답입니다. 화두는 말의 머리, 생각의 머리, 다시 말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굳게 가지고 공안을 보면 어째서 스승께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안을 통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한 생각 이전의 자리를 창구에 들어갈 때 공안은 화두가 됩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공안은 화두가 아닙니다. 공안을 그저 외우기만 하면 그것은 과거의 사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안을 통해서 화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